예전부터 글과 말은 의사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기술과 환경이 발전하더라도 잘 쓰고 제대로 말하는 능력은 필수라고 하겠죠. 비대면 문장 쓰기의 핵심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 첫 번째, 유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설득력 높은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문장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직업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 뉴스 앵커, 작가와 같은 직업은 말하고 쓰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는 많기 때문이죠.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언도 있듯이 쓰고 말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깊이와 넓이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요.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많은 경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쓰고 말하는 능력을 타고나야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유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거침이 없음을 뜻하죠. 하지만 이런 의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교육심리학 측면에서 유창성에 대한 정의를 찾아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유창성을 창의성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떠올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죠. 결국 유창하게 쓰고 말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 필요한 단어를 빠르고 많이 떠올려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창함을 지닌 사람들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음에 와닿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유창함의 정의를 헤아렸다면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상황에 맞는 단어를 쭉 집게처럼 뽑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더 와닿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유창한 문장과 유창한 발표를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해가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장하는 논리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창함을 높이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항상 사전 앱을 지니고 다닙니다. 모호한 단어가 생기면 그 뜻을 익힐 수 있고 사전에는 유의어도 함께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단어와 문장, 글과 말하기를 자주 접하면 다양한 표현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유창함을 위해서는 쓰고 말할 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전으로는 꾸준하게 직접 쓰고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잘못된 문장과 어색한 부분을 찾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자신의 글과 말을 공유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함의 일부분입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와 단어를 떠올리고 말과 문장으로 연결하는 창의적인 습관이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바람이 모인다면 설득과 공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테니까요.